임차인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네네. 다만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 한도 내에서만 네. 올릴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그 임대료 있잖아요. 네. 보증금이나 월세를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어요. 먼저 임대인이 집주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존속 중인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증액할 때도 적용이 되는지 요거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조항만 놓고 보면 네.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때 네. 할 때만 적용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네. 실제로 기존에 이제 존속 중인 임대차를 갱신할 때도 네. 여전히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5% 한도만 정해놨지 원래 올리려면 네. 이게 정액하거나 또 감액도 할 수 있죠. 갑자기 네. 뭐 안 될 것 네. 같은 상황이 생기면 감액 네.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정액이 이제 문제가 되죠. 네네네. 이제 정액도 무작정 정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임차 주택에 조세 세금이 많이 부과됐다. 뭐 갑자기 그렇잖아요. 재산시가 네. 많아졌다. 네. 공과금도 많아졌다. 이런 부담이 자꾸 증가하고 또 네네. 경제 사정이 조금 안 좋아져서 네. 이제 경제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경제 사정이 변동. 이제 부동산 네. 시세가 네네. 시세나 임대료 시세가 많이 올라갔다. 네. 이래서 이제는 적절치 않다. 현재 임대료 네. 가지고는 네네네. 그냥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야 네. 청구할 수 있지. 무작정 네네. 5% 내놔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정액 청구는 처음 계약을 해서 네. 보증금을 정하잖아요. 네. 1년 내에는 다시 정액을 못해요. 아. 그러면 처음 정하고 1년 있다가 네. 지난 뒤에 비로소 이제 정액을 할 수 있겠죠. 하고 또 한 번 올린 날로부터 네. 또 1년 지나야 또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 그 1년 단위로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존속 중인 임대에서도 내가 네. 몇 프로 올려달라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임차인이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이런저런 부담도 많아서 이만큼 올려야 되겠다. 네. 올려달라. 네.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하죠? 안 올려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임대인이 네. 올려달라 하는데 네네. 그래, 임차인이 안 올려주면 네. 못 올려주겠다면 네.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치, 임차인이 나가야지. 근데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 왜냐하면 올려달라는 게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아. 지금 경제 사정이 그만큼 시세가 임대료 시세가 안 되는데 당신이 너무 무리하게 올려달라 한다. 그러면은 못 올려주겠다. 니만 법대로 해라. 이러면 임대인은 이제 법대로 해야 되겠죠. 올려달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올려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안 올려주니까 이 계약 해지하고 네. 명도 소송하겠다. 네. 주택 인도 소송을 하겠다. 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송에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과연 그게 이제 적정한 임대료인지 올려달라는 게. 적당하면은 뭐 그 임대 그 집주인의 요구대로 또 뭐 올려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터무니없이 또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릴 경우에는 거의 뭐 그 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임차인이. 네.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인이 5%는 무조건 올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뜻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동의해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증액 요구에 불응하면 계약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는 건지. 네, 방금 네. 말씀드렸던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면 네.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무조건은 아니고. 네. 임차인이 네. 올려달라는 대로 동의를 반드시 해줄 의무도 없고, 네. 또 임차인이 이제 정액 요구 올려달라는 거에 불응하면 네. 임대인이 바로 계약 해지하고 네.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네네.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제일 먼저 네. 올릴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해서 올리면 합의. 아무 네.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네. 5% 내에서 합의해서 네네.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네.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는 있는데 네네. 다만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 한도 내에서만 네. 올릴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5% 이내에서 조세, 네. 뭐 공과금 이런 부담, 네. 그리고 경제적 사정의 변동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네. 이제 정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그 법 조항으로 5% 한도도 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네. 지역별 또 임대차 시장 여건이 다르잖아요. 네. 서울은 막 높일 수 그쵸, 있죠. 그쵸, 저 지방에 어떤 시골에 네. 이런 건 너무 올릴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액 상한을 네. 5% 이내에서 네. 또 다시 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아, 그러면 5%가 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저 지방에서는 네. 뭐 정액 상한을 4%로 할 수도 있고 3%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조례로 4%로 정했으면 4% 네. 한도 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네. 5% 임대인이 요구해도 네. 5%라는 거는 상한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임대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입증하지 않고 네. 무조건 5%, 네. 뭐 또 4%, 4%도 마찬가지입니다. 4% 올려달라. 근거도 없이 그때는 임차인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어요. 없고 또 임대인도 임차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올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네. 내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자, 임대료 증액에 대해서 서로 합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소송에는 어떻게 임대료를 정하고 있나요? 예.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증금 1억, 네. 1억에 월세 100만 원. 네.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그래서 그 상태에서 네. 임대인이 네. 5%를 최대 한도 5%를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증금 1억 500만 원, 1억 500만 원. 월세 네. 105만 원 네. 이렇게 올릴 수 있죠. 네네. 뭐 이렇게 각각 올려도 되고 어느 한쪽으로 올리면 올려도 됩니다. 네네. 네. 네.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임차인이 불응했다. 네네. 뭐 5% 한도 내에서 올려달라 했는데 네. 보통 임차인은 5% 정도면 올려줍니다. 보통은 뭐 크게 문제 제기 않는데 어쨌든 법이 이것도 안 올려준다. 네. 5% 한도. 네. 임차인이 이제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네. 주택을 인도하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네. 아.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이제 임대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5% 한도에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네. 5% 올려달라 네. 했는데 불응했다. 네네. 이것만 입증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게 아니라 네. 5%까지 올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입증해야 돼요. 아. 어떤 사정이냐. 그 원래 약정했던 차임이나 보증금이 아까 얘기했던 조세, 공과금 이런 부담이 증가됐다. 네. 임대주택에 세금들이 뭐 많이 부과됐고 뭐 공과금도 많이 부과돼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다. 네네네. 또 경제 사정상 지금 네. 주택 경기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전세 시장이 네. 많이 이렇게 상승이 됨으로써 세를 더 받아야 될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사정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걸 증명을 해야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죠. 네네. 측정하다 하면 측정한데 안 올려줬으니까 당신 나가라 할 수 해지하고 있죠. 이제 네. 나가는 게 정당하다 해서 네. 명도 판결을 내리겠죠. 근데 5%가 부당하다. 한 실제 보니까 뭐 임차인이 요구하는 정도로 뭐 1%만 올려줘도 된다. 이런 것 같으면 네. 임대인의 이거 계약 해지 명도 소송을 기각하겠죠, 판사가. 그렇죠. 네. 부당하다. 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5%가 적정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때는 임대인이 먼저 네. 명도 소송을 했기 때문에 네. 임대인이 이제 감정 신청을 해야 되겠죠. 감정 신청을. 보통 이거는 임대료 시세를 감정 신청을 합니다. 아, 네네네. 과연 현재 이 주택에 네. 인상을 요구한 시점에 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시세가 적정하냐 안 하냐 그거를 이제 감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임대인이 네. 임대료 시세 감정 신청을 하면 네. 법원이 지정한 이제 감정 평가사가 감정을 해요. 그래서 정액을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료 시세를 감정해 보니까 네. 실제 시세가 한 3% 나오더라. 3% 업하는 게 적정하다. 네.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거냐? 3%만 올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은 네.
난 3%까지는 올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3%까지는 줄 수 5% 있다는 안 거. 올려준 거에 대해서. 네네.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네. 법원이 3% 정도는 적정하다 했는데 3%도 못 올려주고 나는 끝까지 1%밖에 못 올려주겠다. 이러면 판사가 네.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임차인은 나가야지. 그렇죠. 계약 해지하고 네, 나가라. 나가야 되겠죠? 네, 명도하라. 이런 판결이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감정 신청을 해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증액 요구 시점에 임대료 시세를 조사해서 그게 3% 정도는 올려도 되겠다라고 하면 3%까지는 뭐 줄 수 그건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면은 되겠죠. 임차인이 3% 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면 난 그래도 난 1%밖에 못 주겠다 하고 하면 그냥 나가는 거고. 그렇지. 네. 그리고 임대인도 5%까지는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임차인이 기간 만료를 앞두고요. 세입자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 그 집주인하고 합의해서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5% 한도를 초과하는 7%를 인상해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때는 갱신된 계약 기간 만료 시에 다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럴 때는?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안 하고는 임차인의 자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 행사 안 하고 네. 기간 만료될 때 네. 임대인하고 다시 합의해서는 얼마든지 재계약해서 많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올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는 네. 네. 5% 한도를 초과하시는. 초과해서 네. 올려줄 수가 없는데 네네. 올려줬다 해도 네. 초과되는 거는 네네. 무효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갱신 요구권 행사 안 하고 기간이 만료될 때 다시 뭐 5% 이상 7%를 해주고 네. 갱신을 했다. 갱신 요구권 행사 없이 갱신을 재계약했다. 네. 그럴 때는 또 그 기간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겠죠. 있겠죠. 네. 그럴 때는 7% 증액을 7% 증액이 가능하다는 아니죠. 얘기잖아요. 다시 갱신 요구권 행사했을 때는 네. 5% 이상은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안 왔을 때는, 안 왔을 때는 5% 이상 얼마든지 5% 이상 얼마든지 가능한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5% 이상이 안 된다. 네.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합의해서 우리가 그 재계약을 하면 그 10%를 증액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의를 무시하고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5% 이내의 증액을 주장해도 되는 건가요? 네. 또 임차인이 이렇게 변심한 경우겠죠. 이 경우가. 네. 근데 뭐 처음에 뭐 재계약하면서 10%뭐 올려주겠다고 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금액이 네. 월세가 너무 과다하다. 나는 그러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 행사하겠다. 네. 하면 5% 이내에서 네. 만 올려줘도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는, 임차인이 이건 임차인을 위한 어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네. 종전 합의를 무시하고 갱신 요구권을 이렇게 주장해도 관계가 없는. 자, 그러면 임차인하고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때 임대인과 합의로 5%를 초과하여 10%를 증액하는 것으로 계약 갱신을 체결했다면 네. 만약에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5% 한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서로 합의해서 네. 뭐 10%로 증액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합의해서 네, 갱신 요구권 행사했는데도 네. 이런 경우에 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합의했으니까 합의가 우선 아니냐. 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10% 증액한 것도 유효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이게는 5% 이때는 계약갱신 요구하면서 5% 한도를 정한 이 임대차 규정을 위반한 약정입니다. 이것도. 이건 위반한 약정이네요. 위반한 약정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고. 근데 임차인이 문제 제기를 안 한다. 네. 갱신 요구하면서 10%, 뭐 20% 올려줬다. 근데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고 계속 돈 줬다. 그럼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자, 이 법을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임차인이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5% 이거 잘 모르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1년을 갔어. 예. 나는 그 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 1년을 갔어. 네네. 그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네, 모르고 계약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5% 한도 이상은 못 받는다. 뭐 네. 서로 약정을 해도 무효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법을 몰라서. 네, 네. 근데 나중에 한 1년쯤 있다가 10%를 주고 있다가 네. 누가 이제 법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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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라 하더라. 네. 하면 그때서야 5%를 초과하는 금액, 초과한 금액 줬던 거는 돌려받을 수 무효이기 있나요? 때문에 네. 그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 부당 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정했는데 아직 돈을 안 줬으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그렇죠. 줬는 돈은 또 반환 부당 이득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아, 임의로 합의해가 줬는데 네. 돌아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임차인이 네. 결국은 임차인 마음이 문제잖아요. 5% 초과해서 네. 뭐 10% 20% 줘도 네. 어떤 임차인은 청구 안 하면 그건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가지면 되고. 근데 서로 간에 뒤에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네. 돈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네. 돈 돌려달라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법정 수수료 초과해서 받게 되면 네. 그 자체가 네. 행정 처분 대상이고 영업 정지나 또 형사 처벌까지 벌금입니다. 또 만약에 그러면 2년이 지나갔잖아요. 2년이 지나가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내가 2년 살면서 그때 그 집주인한테 5% 이상, 그러니까 5%까지 올릴 수 있는 그 더 많이 줬다라는 거를 이사를 뭐 다른 데 가고 난 후에 만약에 안다면 그것도 받을 수 근데 있나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네. 이제 기간이 있나요? 10년 동안. 아, 10년 안에? 10년 안에는 받아낼 수 있어요. 10년 안에. 아, 네. 또 하나가 이제 요거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네. 아까 전월세 전환율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아까 4% 정했잖아요 지금. 네. 1억을 전액을 전환하면 네. 월세 연간 400만 원입니다. 네. 연간 네, 400만 원만 네. 주면 되는데 네. 실제 600만 원을 줬다고 해요. 월세를 전환하면서. 네. 그러면 4%를 초과했잖아요. 네. 초과해서 준 200만 원에 대해서도 무효입니다. 이것도. 아, 줬다 해도 그것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200만. 그러니까 10년 안에만. 그렇지. 그것도 10년 안에.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지정한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뭐 초과가 되는 거는 그 당시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은 10년 안에만 청구를 하면은 다시 반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전체적인 취지가 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는 줘놔놓고 네. 합의로 줬는데 왜 또 반환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는 겁니다. 예, 갑과 을의 관계 아시잖아요. 네, 네. 갑과 을의 관계. 집주인이 갑이고 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을이다. 네. 을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도 합의하자, 특약 넣자 하면 안 넣을 수가 없다. 임차인은. 네. 자기가 그 집에 살려고 하면 합의에 이게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합의에서. 그래서 이런 불리한 약정도 임차인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네. 이제 법이 제재를 하는 겁니다. 설사 그런 약정을 해가 돈을 줬다 해도 네. 사후에 무효다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네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10년 안에만 하면은 된다. 네. 네. 네, 오늘 부동산 공부방 1교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김재건 변호사님 모시고 뭐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어린이에요. 그래서 불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조금 많은 지식이 좀 정보가 들어온 것 같아서 예, 좀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건물은 없지만 건물을 한 채 산 느낌? 네. 앞으로 이제 건물을 좀 사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공부가 다 끝나면 네. 건물이 몇 채씩 되겠네요. 네, 지금 뭐 옳은 거 한 채라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